요 근속연수까지 계산을 했고요. 이제 이 근속연수를 사용을 해서 본봉을 계산하는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본봉표라는 것이 보이게 돼요. 본봉표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각종 표에 이렇게 본봉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0만, 5년이면 200만, 10년이면 300만, 15년이면 400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원 워크시트에서 본봉에 들어갈 내용은 이 근속연수에 있는 값을 그 본봉표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아까 그 본봉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표에서 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느냐? 뭐였죠? 관심이 없죠?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이런 표에서 특정한 값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다른 값을 찾아서 가져갈 때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런데 이제 이 키값이 그 지정된 표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vlookup을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vlookup을 라 함수를 써보도록 하죠. 직접 입력해 볼까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자, 첫 번째 인수는 키값이죠. 내가 알고 있는 값, 그 표에서 검색할 때 이용할 값, 그죠? 이 근속연수를 가지고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인수는 근속연수로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인수는 이제 표의 위치였어요. 표의 위치. 우리가 아까 표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냐면 본봉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었죠. 물론 거기에 가서 그 표가 있는 위치에 가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셀에 붙여진 이름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수로는 그 표 안에서 가져올 값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는 근속연수가 있었고 두 번째 열에는 본봉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 3에 있는 근속연수 6을 본봉표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자, 그러면 값이 200만이 됐어요. 원으로 주긴 좀 작아서 유로로 주기로 했습니다.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값들이 다 이제 채워지게 되겠죠. 6년 200만, 7년 200만, 8년 200만, 9년 200만, 12년 300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까 이 본봉표를 보게 되면 근속연수가 1년, 5년, 10년, 15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원에서 사용할 값들을 보게 되면 6년, 7년, 8년, 9년, 12년 이렇게 돼 있죠. 1년, 5년, 10년, 15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찾아줬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자,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값을 찾아준 걸까요? 6이면 200만, 7이면 200만, 8이면 200만 이런 식으로 10이면 300만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줬어요.
6, 7, 8은 모두 다 200만. 12년, 13년, 14년 이런 애들은 300만. 이렇게 찾아줬어요. 어떤 기준으로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더라도 이제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주느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보다 작은 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6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 표 안에서는 1, 5, 10, 15가 있는데, 6보다 작은 값이 1과 5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5를 찾아서 200만을 가져가는 거예요. 12년이다 그러면 이 12보다 작은 값이 1, 5, 10 3개가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것 10 이걸 찾아서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 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인수가 4개였는데 3개만 먼저 쓰자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마지막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3을 선택한 상태에서 셀 F3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함수 마법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함수를 바탕으로 함수 마법사에 인수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네 번째 인수는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네 번째 인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뒤쪽에서 읽어보게 되면, 어디 있죠? range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을 지정합니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생략을 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작은 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을 찾는 값으로 한다라는 뜻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12를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12보다 작은 1, 5, 10 중에 제일 큰 거 10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도록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키 값들, 그러니까 1, 5, 10, 15 이런 애들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으로 찾기 때문에 우리가 11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1 봐요. 1이 아니네? 5를 보고 12가 아니네? 12가 아니네? 15, 12가 아니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같은 지만 비교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더 큰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큰가를 뭐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같거나 큰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그냥 찾아가겠지만, 만약에 큰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전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키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12를 찾아요. 그러면 15하고 12하고 비교했더니 15가 더 크죠? 그러면 끝! 하고 400만을 찾아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만들 때 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검색하고자 해서 표를 만들 때는 키 값은 반드시 숫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값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으로 배치가 되는 오름차순으로 배치가 되어야지 돼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즉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거나 특정한 순서가 없이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 인수를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인수를. 자,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돌아가서 이걸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인수를 생략하지 않고 다른 값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뭘 입력한다고요? false를 입력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false를 그냥 써도 되지만 그냥 0을 써도 상관없어요.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false. 컴퓨터에서 0은 거짓을 나타내요. 사실은 참, 거짓도 컴퓨터는 숫자로 저장을 하고요. 0이면 거짓, 0이 아니면 참,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인수에다 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오른쪽 끝에 보면 false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놓고 이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not available. 이게 뭐였죠? 못 찾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으라고 지정했는데 6을 찾으려고 하니까 6이 1, 5, 10, 15 중에 없죠. 그러니까 못 찾겠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쭉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죠. 15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월급을 주지 않게 되죠. 자, 이런 악덕업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번째 인수를 생략을 하도록 하죠. 생략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값을 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됐나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보너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를.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이름 상자에서 보너스표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보너스표. 자, 보너스표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선택된 부분이 보너스표예요. 자, 이렇게 값들이 모여있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이걸 뭐와 비슷하냐면 수학에서 행렬과 비슷해요. 행렬. 자, 행렬은 그 여러 개의 값들이 2차원의 형태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인덱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24만이라고 하는 값, 이 값은 즉 C21에 있는 요 24만이라는 값은 이 표 안에서, 보너스 표 안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이죠. 24만은 요 24만은 3행 2열에 있는 값이죠. 3행 2열. 그래서 이 값이 있는 행의 위치 3, 열의 위치 2, 이걸 우리는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함수는 뭐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올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죠. 는 인덱스 그 다음에 보너스표 3,2 이렇게.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보너스표 안에서 3행 2열에 있는 값을 결과로 주세요 라는 뜻이죠. 아까 3행 2열의 값이 얼마였어요? 24만이었죠. 그래서 결과가 24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보너스표가 몇 차원이라고 그랬죠? 2차원이라고 했어요. 2차원. 그렇죠? 2차원. 평면. 그러니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왜 2차원이라고 하냐면 그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값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으로 3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리학에서 이런 데 얘기하면은 몇 차원까지 있다고 해요? 네? 4차원? 우리가 옛날에 와서 잊어먹었는데 8차원인가? 뭐 그렇게까지 있대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차원만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한 가지 차원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추가가 돼서. 자, 근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2차원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원인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B18 콜론 F18에서 4 하게 되면, 자, 지금 B18부터 F18은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차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4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그 안에서 네 번째 것을 가져와라. 그런 뜻이죠. 결과는 교감이 되는 거죠. B18서부터 F18에 있는 값들 중에서 네 번째가 교감이 되는 거죠. 제일 힘들다는 교감이죠. 잘못했네.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표에서 보너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2급, 1급, 부장, 교감, 교장, 요것은 그 보너스 표 안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런 걸 우리가 직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급이 보너스 표 안에서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사원표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직급과 직위가 있어요. 직급은 아까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그 표 안에서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직위 2급, 1급, 뭐 부장, 교감, 교장 이런 것들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느냐 그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 값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는 반드시 숫자가 돼야 될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 2급이면 몇 번째 열이었나요? 첫 번째 열이었고, 1급이면 두 번째 열, 부장이면 세 번째 열, 교감이면 네 번째 열, 교장이면 다섯 번째 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2급이면 1, 1급이면 2, 부장이면 3, 교감이면 4, 교장이면 5,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물론 if라는 함수를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함수를 써보도록 해요. 자,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자,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위치를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예요. 그런데 그거와 역할이 반대로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런 함수의 이름을 이제 매치라고 하는데, 매치. 그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이 값들이 몇 번째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볼 곳은 이곳이죠. B18서부터 F18까지 이 부분에서 부장이 몇 번째 있나, 교장이 몇 번째 있나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참조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놓도록 하죠. 그래서 이 범위를 셀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도록 해요. 그래서 B18서부터 F18까지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뭐 직, 위, 표 요 정도 입력을 해놓도록 하죠. B18서부터 F18까지에다가 직위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도록 하죠. 자,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 룩업이라는 함수랑 좀 형태가 비슷해요. 어떤 값을 찾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감을 찾아보도록 하죠. 교감이라는 글자를 찾겠어요. 어떤 표에서? 직위표에서. 자, 직위표에서 찾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직위표에서 찾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직위표 안에 들어있는 2급, 1급 부장, 교감, 교장이 어떤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오름차선으로 되어 있나요? 내림차선으로 되어 있나요? 자,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선, 내림차선을 우리가 구분하기 쉽겠지만 글자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자, 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식 순서라는 걸 써요. 사전식 순서. 렉스코그래픽 오더라고 하는데 사전식 순서를 쓰는, 즉 사전을 우리가 찾아볼 때 누가 앞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애가 작은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애는 큰 값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급, 1급 부장, 교감, 교장을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게 되면 얘네들이 2급서부터 1급 부장, 교감, 교장 이런 순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정한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아까 룩업 함수에서도 우리가 검색하려고 하는 키 값이 오름차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2급, 1급 부장, 교감, 교장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을 뭘 주느냐면 정확히 일치 0 요 값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교감이 이 표 안에서는 네 번째 있으니까 결과가 4가 나와야 되겠죠. 4가. 자. 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급, 1급 부장, 교감, 교장을 보너스표에 열의 위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사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사원으로 가서 자, C라고 되어 있는 이 열을, 요 머리를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C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삽입이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삽입. 그러면 이렇게 C열 앞에 비어있는 열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보도록 하죠. 직위에 있는 2급, 1급, 부장 뭐 이런 값들을 열의 위치인 1, 2, 3, 4, 5 이걸로 바꾸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죠. 어떤 함수 쓴다 그랬죠?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매치. 자,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자, 뭘 가지고 찾죠? 자, D3에 있는 직위값 2급, 1급 이런 것들이죠. 그 두 번째 인수는 뭐였어요? 표의 위치였죠? 표의 위치를 직위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직위표에 있던 값들은 순서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일체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쭉
그래서 D3에 있는 요 직위를 D3에 있는 요 직위 2급이란 것을 직위표에서 찾아서 그 위치 몇 번째 있는지를 결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B열에는 직급, 즉 각 보너스표 안에서 1, 2, 3, 4, 5 행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매치란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각, 즉 직위를 1, 2, 3, 4, 5 이렇게 바꿔준 이것을 열의 위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너스표를 사용해서 보너스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보너스는 아까 보너스표 안에 들어있고 그 가져올 값의 행의 위치 그리고 열의 위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너스는 일행 1열에 있는 값, 일행 1열에 있는 값. 엔터 치면 10만원이 나올 것이고, 이행 1열에 있는 값은 12만원, 3행 1열에 있는 값은 14만원, 4행 1열은 16만원. 이렇게 그 보너스표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행과 열의 위치를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이게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다룬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어떤 형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필요한 값을 가져올 때 어떤 함수들을 써야 되는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가 다 구해졌으면 화폐 단위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아까 본봉이 유로로 나와서 신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화폐 단위를 붙이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죠. 얘들이 뭐냐면 지폐와 금화예요. 동전.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국가의 화폐 기호가 나오게 돼요. 유로로 해서 그래서 이 정도를 갖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계산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 이야기들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주의해야 될 점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것들은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니까, 그래서 뭐 시험을 보게 된다면 거기도 뭐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들은 다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고, 다만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라는 것 정도.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던 것 같은데? 라는 걸 기억할 정도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뭔가를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